자, 이제 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멘스키 책 3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워크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세요. 이미 대부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지멘스키 책에서 규정한 서머다이나믹 코디네이트에 맞춰서 워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연력학에서의 워크가 어떻게 주로 규정이 되는지, 그 어떤 연력학적 상황에, 특히 우리는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연력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상황에 보다 입각해서 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재화를 해서 향후 이제 매크로스코픽 연력학에 대한 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을 잘 다져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는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가 있고, 포스로부터 오브젝티브의 어떤 거리의 변화를 유발하면은 이거 곱한 게 이제 워크가 되고, 이거는 일종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희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포스가 가해져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유발을 하면 이게 이제 워크가 파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 상황에 맞춰서 앞선 예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을, 임의의 시스템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게 이제 폐곡면이고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나눠주는 요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맞춰서 보면, 우리 에너지 했을 때 익스터널과 인터널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워크도 시스템 자체의 워크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어떠한 동인에 의해서 뭔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파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포스가 나가서 이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유발이 되는, 혹은 반대로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어떠한 형태든 포스가 가해져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유발하는 이런 상황도 볼 수가 있겠네요.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익스터널 워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했을 때 익스터널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를 나눠서 구별해서 생각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서라운딩이 예를 들어서 뭐 프레셔든 혹은 쉐어 포스든 포스를 가해서 시스템에 워크를 줄 때는 워크라는 에너지가 시스템으로 인퓨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형태로든 포스가 나와서 서라운딩에 이제 워크가 가해주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전지적 시스템 관점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상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워크가 인퓨즈 되는 경우를 플러스 부호로 보고,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워크가 나가는 경우를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안에서 인터널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널 안에서 구성하는 유닛들이 이제 우리 보통 물리학 책에서 많이 배우는 것처럼, 뭐 이게 이제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작은 슈프라몰레큘이라 초분자나 나노 입자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당연히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죠. 각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작용하는 포텐셜의 디스트리뷰션 혹은 포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이다 보니 요 오브젝티브의 어떤 포스가 이펙티브하게 유효적으로 가해져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게 되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에너지가 파생이 될 수가 있죠. 이 모든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마이크로스코픽 뷰인데 우리의 그 매크로스코픽한 뷰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워크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익스터널과 인터널 중에서 우리는 익스터널에 초점을 보다 맞춰서 볼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스코픽한 뷰이고 우리는 이제 그 매크로스코픽한 서모다이나믹 코디네이트에서는 인터널 워크에 대해서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계물리 등등을 통해서 혹은 이제 물리학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크로스코픽한 세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래서 고려사항 1번 우리는 주로 익스터널한 걸 다룰 거다.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포스가 가해져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파생이 돼서 에너지가 나가거나 뭐 들어오는 이 경우에 변수가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보통 어떠한 변수가 바뀌는 겁니까? 주로 매크로스코픽한 변수가 바뀌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PVT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아이소트로픽, 아이센트로픽 처음에 다룰 때 델타 G, 델타 Z 그러니까 지구 표면으로부터 이 높이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프레셔나 예를 들어 아이소소멀 같은 게 프레셔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혹은 프레셔나 온도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아이센트로픽 같은 경우에 봤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됐다는 거는 포스가 유효적으로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아이소소멀과 아이센트로픽을 봤을 때는 이 포스가 사실 중력이었죠. 중력에 의해서 시스템에 델타 G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유도가 됐고 이로부터 어떤 변수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다 매크로스코픽한 변수의 변화가 생긴 거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뭐 덴시티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매크로스코픽 변화도 물론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점도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매크로스코픽한 변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향,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거는 앞선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지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워크가 들어가냐 나가느냐 이걸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W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로 본다면 얘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반대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서모다이내믹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관찰하는데 이때 익스터널 워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많이 보는 뭐 이상기체 이렇게 여기 안에 아이디얼 가스가 있을 때 아이소소멀, 아이소트로픽, 아이센트로픽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PVT 상관관계가 갖는지를 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특정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이디얼 가스야 뭐 부피가 뭐 포스에 따라서 뭐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뭐 변하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솔라셀이 이렇게 있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여기가 돼서 얘가 외부로 이렇게 흘러 보내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 역시도 일렉트론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건 사실 뭐 솔라셀 나중에 하겠지만 볼테이지예요. 일렉트론을 움직이게 해주는 포스에 의해서 일렉트론을 빼서 밖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매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뭐 우리 대부분의 연력학 책들이 그렇지만, 이제 PVT, 가스의 PVT에 의한 뭔가 뭐 부피의 변화, 유형의 부피의 변화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 솔라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티브 쿨링도 가능합니다. 라디에이티브 쿨링도, 그때는 사실 어떠한 라디에이션에 기반한 포스에 의해서 템퍼레처라는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가스 시스템에 국한돼서 매크로스코픽 서머다이나믹 코디네이트를 국한되어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